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대위를 전면 쇄신하기로 하고 그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도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원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퇴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 물론이고요. 네. 어제 의총에서의 결의에 따르면 사실상 백지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뉘앙스가 컸기 때문에 네. 원팀 정신은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뭐 직책에 연연하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럼 한번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의 선대위가 구성이 된 게 지난 2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20일이 지났는데 20일 동안 선대위가 어떻게 운영이 됐던 겁니까? 제대로 일을 안 했던 겁니까? 어쨌든 일사불란함은 보이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지지율 격차를 이제 줄이는데 선대위가 역할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직 체계 만들고 사람 안 치고 또 그걸 채워나가고 하는 일종의 그 조직 점검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많은 상태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공동선대위원장급에서 회의라도 한번 열어보았었나요? 일주일에 2번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죠. 그래서 아침 정도에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심도 깊은 논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이 실무를 챙기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당 안팎으로 안정적인 당의 원팀 정신을 보여주고 네. 또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단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의총을 보면 진단은 조금씩 달랐지만 처방은 하나다. 네. 일사불란함을 갖추기 위해서 후보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의 자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행정 경험도 그렇고 정치적 경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일 실험 하던 윤석열 후보에 비하면 훨씬 돌파력이라든지 장악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후보의 무대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후보를 제외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인이나 조직은 사실은 연출부대, 제작부예요. 그렇죠. 그 예. 연출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무대 위로 출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집중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제 의원들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출자가 뭐 직접 무대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거나 관객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만들어질 선대위는 후보를 제외한 모든 조직과 사람은 연출과 제작진의 역할을 맡는다. 그게 컨트롤 타워다. 이건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연출도 중요하지만 현장 마케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제 뭐 이야기가 그 소속 의원들의 하방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역구에서 결국은 바닥 민심부터 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좀 나온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기로 한 겁니까? 저는 그거는 원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양면으로 다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른바 중앙선대위의 개편에 또 집중을 하다가 실제로 조직력을 담거나 그 조직력을 활용하는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2012년 선거를 뭐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그때 그 후보가 당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하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 밖으로 선대위가 캠프가 한 3개쯤 생겼어요. 시민 캠프라는 이름으로. 예, 그렇게 되면서 시민사회 인물들이 이제 톡톡 치고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했는데 당은 완전히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조직력에서 완전히 밀리고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도 실패하고 이중고를 겪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는 양쪽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방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진 않는데 늘 지역에서 같이 해요. 지역구 근데 의원들은. 좀 뭐 당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왜 지역구에서 뛰질 않고 여의도에 모여 있느냐 이런 쓴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거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무기력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핵심적인 건 선대위가 돌아가면서 의원들과 그 지역 조직이 톱니바퀴도 없이 탁탁탁탁탁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돌아가게 하는 게 총연출자의 책임이고 예. 이것이 이제 중앙당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중앙당이 너무 이렇게 뭐 그동안 보면 그 선대위 조직을 만들고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 내년이 바로 그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현역 지방 의원들도 모든 게 걸려 있지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다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그렇죠. 정치적 운명이. 예. 근데 지역 활동이 소홀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당은 뭔가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그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한 뭐 문제를 좀 찾다 보니까 문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잘 안 움직인다. 배가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그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까지 걸려 있는 일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우려들 안 하셔도 된다. 이제 변화는 곧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새가 날아가려도 날개짓을 하고 나야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그 날개짓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결의의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의 바람 불면 훅 날아갈 수 있고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이 했던 비유를 그럼 받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현장을 누배되는 무대 위의 배우라고 본다면 연출부에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총연출의 책임은 지금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에게 있고요. 오히려 송영길 대표 근데 이제 이선 후퇴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인데 그게 아닙니까? 주마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건데요. 더 좀 잘해주라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예. 지금 자칫 뭐 당 대표의 이선 후퇴, 현 지도부의 이선 후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의 조직력이나 이런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외부 인재를 영입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눈에 띄고 손쉬운 처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주장을 하셨던 일부 의원님들이야말로 본인들이 외부 영입인재 아니셨어요? 그분들이 다시 또 외부 영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적절치 않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훌륭한 분들이 당에 들어와서는 바로 낡은 정치 포섭됐단 말이냐. 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는 아니 민주당은 언제까지 저렇게 외부에서만 사람을 찾을 거야? 왜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이런 답답함도 보이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짝반짝한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아니라 묵직한 변화와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기대를 줬으니까 미운데 그 기대를 제대로 충족해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3번의 전국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새 출발을 위한 뼈아픈 지점들이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라요. 그야말로 인물과 정책으로 변화를 보여주길 바라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단순히 뭐 인재 영입 이런 게 반짝반짝 앞세우다가 묵직한 승부에서 오히려 실책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도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체제로 좀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자중질환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 세 분들 놓고 삼김 원로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삼김 원로 정치가
윤석열 후보를 아마 장막 뒤로 감추는 캠페인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 최대 약점이 남의 머리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제도 김한길 전 대표 만나는 최종 만남 자리에서 언론인들에게 뭐 얘기하시는데 그 짧은 메시지에 한 줄 얘기하시는데도 그 종이를 꺼내서 읽으시더라고요. 저거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긴 메시지나 발제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A4 용지에 적어오기나 하고 수첩에 적어오거나 이렇게 합니다만 아니 그 잠깐 왜 김한길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자리에서 그 짧은 메시지 한 줄, 두 줄 하는데 그 보고 읽으셔야 되는 걸 보면서 아마 남의 머리로 정치하는 윤석열의 불안함을 감추자니 아예 후보가 사라지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삼김 원로 정치가 아주 센 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삼김 원로 정치에 이 파열음이 나올 거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자기 머리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